안녕하세요. 심리맨입니다. 심리맨 TV 채널은 심리와 마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심리 전문 채널입니다. 오늘은 75페이지고요. 제목이 펜듈럼 끄기. 펜듈럼 끄기라는 오늘의 소주제는 펜듈럼을 무시하기가 어려운 상황일 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예요. 펜듈럼을 무시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어떤 상황일까요? 그 상황은 우리가 펜듈럼이라는 것은 인간관계에서 벌어지거나 아니면 어떤 상황, 환경, 사물 이런 데서 오는 환경이 있다고 그랬죠? 근데 특별히 인간관계에서 나타나는 갈등, 인간관계 사이에서 오고 가는 펜듈럼의 상황에서 펜듈럼 끄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말하자면은 어떤 갈등이 촉발이 됐고요. 이미 촉발이 된 그 갈등 상황에서 내가 어떤 식으로든지 반응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펜듈럼을 꺼트리는 방법이 따로 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예상치 못한 유별난 행동을 해라. 그럼 이 유별난 행동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펜듈럼이 어쨌든 작용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를 걸고 넘어질 거 아닙니까? 그때 나는 어떻게든지 반응을 해야 되는데 펜듈럼이 원하는 반응은 해서는 안 돼요. 그러면 펜듈럼에 포획될 테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펜듈럼을 무시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에요. 그럼 무엇인가 반응을 해줘야 되는데 펜듈럼을 꺼트리는 반응은 어떤 반응인가? 그것은 예상하지 않은 반응이다. 그럼 예상하지 않은 반응을 알기 위해서는 예상하는 반응이 뭔가를 봐야 되는데 펜듈럼의 입장에서 예상되는 반응, 펜듈럼이 원하는 반응이 뭐냐 이거예요. 펜듈럼이 원하는 반응은 어떤 갈등이 일어나면 그 다음에는 갈등 에너지를 수확해야 되기 때문에 갈등 에너지에 의해서 올라오는 감정들을 요구하는 거죠. 그러한 태도를 요구하는 겁니다. 태도에 있어서는 뭘 원해요? 적대감, 반발심, 그리고 반발, 행동하는 거죠. 적대적인 행동, 그리고 맞서 싸우는 거죠. 다툼, 분쟁, 이제 이런 걸 원해요. 이러한 행동을 원해요. 감정은 뭐예요? 감정은 고조된 반응을 원하죠. 대표적인 감정이 무시당한 느낌, 기분, 나를 멸시하는 느낌, 나를 쉽게 보는 것 같아, 나를 만만하게 보는 것 같아, 이런 말 있잖아요. 만만하게 보냐 나를? 내가 만만해? 내가 호구야? 이런 생각. 이제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이런 감정이 올라오고 그런 반응을 적극적으로 하든 소극적으로 하든 반응을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펜듈럼이 원하는 반응이죠. 그러면 이제 상황이 이 미끼를 물어서 펜듈럼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펜듈럼이 원하는 반응은 뭐냐면 그 에너지와 공명할 수 있는 주파수, 일치되는 주파수를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것을 공명 주파수라고 그랬죠. 공명 주파수가 나오게 되는 그러한 감정들을 하지 않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펜듈럼이 기대하는 반응 외에 다른 반응이 돼야 돼요. 기대하지 않는 반응이 바로 예상치 못한 반응인데, 유별난 반응인데, 이게 바로 펜듈럼이 요구하지 않는 반응을 말해요. 펜듈럼의 각본대로 나와야 되는데 그 각본을 거스르는 반응이죠. 겁을 줬으면 겁을 먹어야 되고 위압감을 줬으면 쫄아들어야 돼요. 그게 이제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얘를 무시했으면 무시당한 기분을 갖고 반응을 해줘야 그게 펜듈럼이 원하는 반응이에요. 슬픔의 상황을 안겨줬으면 슬픔에 빠져야 펜듈럼이 원하는 반응을 유발하는 거거든요. 차별을 했으면 열등감을 불러일으키는 감정이 나와줘야 펜듈럼이 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상치 못한 반응이라고 할 수 있죠. 그걸 유별난 반응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예상치 못한 유별난 반응이라는 것은 펜듈럼의 입장에서 그렇다는 거고, 이 에너지 차원에서 보면은 공명 주파수를 피해가는 거죠. 전혀 다른 주파수를 내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걸려들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에너지는 어디로 가요? 허공을 치고 날아가는 거죠. 그래서 꺼트려진다. 이 책에도 나와 있는 예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런 반응들은 크게 두 가지 반응이 있거든요. 하나는 뭐냐면 아예 강하게 이 에너지를 차단해버리는 그런 반응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흔한 반응은 아니고 아무나 사용해서도 안 되는 반응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에너지가 고양돼 있는 상태에서 명료한 의식에서 사용하지 않으면 낭패를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제대로만 사용한다면 굉장히 효과적인 반응이죠. 이건 뭐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상대방이 나를 살살 놀려요. 아니면 살살 무시해요. 그런데 이때 강력하게 전공법으로 나가는 거죠.
이건 맞서 싸우는 거랑은 달라요. 에너지를 완전히 차단시켜버리는 거예요. 더 강력한 에너지를 집중적으로 보내서 방어해버리는 거죠. 이게 뭡니까? 보통 이런 반응들이 정면 승부를 하는 건데요. 완전히 밟아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은 예상치 못한 거예요. 내가 살살 갖고 놀고 얼마든지 구슬릴 수 있는 상대라고 생각했는데 완전히 밟아버리면은 놀라는 거죠. 이제 이게 학교 현장에선 그런 애들 있잖아요. 보통 이제 놀림감으로 네, 온순하고 그래서 이렇게 잘 놀리고 애들이 장난치고 그런 애가 있었는데 누가 이렇게 건드렸어요. 장난치려고 하니까 완전히 돌변을 하는 거죠. 돌변해가지고 그냥 초장에 예, 박살을 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국면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더 이상 못 건드려요. 이제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학창 시절에 이제 남성분들은 그런 친구들이 있지 않았어요? 학년이나 반에 저도 그런 애가 있었거든요. 조그만 애가 있어서 등치가 작고 일단 키가 작고 등치가 작으니까 사람들이 무시하기가 쉽죠. 그리고 이제 덩치 큰 애들 좀 1쯤까지는 아니더라도 반에서 좀 먹어주는 애들 그런 애들은 이제 이렇게 키 작은 애들을 우습게 본단 말이에요. 특히 중학교 시절에는. 근데 어떻게 하다가 이제 건드렸어요, 얘를. 그런데 얘가 갖고 있는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깡다구거든요. 깡다구 하나는 진짜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엄청난 깡다구를 갖고 있어요. 근데 이 덩치가 큰 애는 자기 힘만 믿고 있었거든요. 근데 대부분은 이 힘에 애들이 눌려 있었어요. 그러니까 만만하게 보고 그냥 애들을 막 대한 거죠. 그런데 전설적인 싸움이었는데 복도에서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다 보러 오죠, 그때는. 그런데 이 조그만 애가 이 큰 애를 진짜 한 대도 안 맞고 일방적으로 때려서 바닥에 눕혀버린 거예요. 위에 이렇게 올라앉았죠. 그때 이후로 이제 얘를 못 건드리는데 그 깡이 보통이 아닌 거예요. 이제 깡에 눌린 거죠. 예, 그 기운에 눌려버린 거예요. 사실 힘으로 따지면 얘가 힘이 훨씬 좋죠. 훨씬 세죠. 그런데 예상치 못한 반응이 날라온 거예요. 분명히 내가 얘를 갖고 놀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예상 외의 반응이 날라왔는데 그 반응은 상상 이상이었고 거기에 눌려버린 거예요. 그 기운에. 이제 이런 경우가 있죠. 이제 이런 경우는 이제 일상에서도 뭔가 상대방이 기준에 맞지 않는 어떤 행동을 하는데 그것을 관례적으로 습관적으로 하고 있을 때 일침을 놓는 방식 이런 것도 거기에 해당해요. 근데 이게 효과가 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것은 펜듈럼과 맞서 싸우는 거랑은 좀 달라요. 여러분들이 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펜듈럼에 저항하지 않는다고 해서 펜듈럼에 휘둘리란 뜻이 아닌데 그걸 잘못 오해하시면은 펜듈럼에 맞서 싸우지 않는다는 것을 그냥 펜듈럼이 흔들도록 놔두는 걸로 오해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자기 자신을 지켜야 돼요. 자기 자신의 영역을 지켜야 된다고요. 이건 뺏기면 안 돼요. 상대방을 뺏어서 안 돼요. 상대방 걸 뺏어서도 안 되지만 뺏겨도 안 돼요. 누가 이것을 침범해 온다? 나는 지킬 권리가 있어요. 내 에너지 보호막을 지킬 권리가 있다고요. 내 에너지 보호막을 괴롭히면서 들어온다? 이걸 허용하면 안 돼요. 허용하면 안 된다고요. 차단을 하거나 밀어내거나 일침을 가하거나 호통을 치거나 망신을 주거나 할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아무나 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 에너지가 어느 정도 강화가 되어 있고 충분히 깨어있는 상태에서 이걸 해야 먹히지 그러지 않으면 그냥 펜듈럼에 저항하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먹혀 들어가요. 그러나 만약에 제대로 우리가 깨어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사용해서 상대방의 파괴적인 에너지를 초반에 처단을 하는 것은 굉장히 강력한 효과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제 흔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죠. 그래서 그 다음 나온 게 뭐냐면 예상 외의 주파수를 보내라. 이 예상 외의 주파수를 보내는 게 흔히 말하는 이제 유머 코드가 되는 거예요. 약간 엉뚱하고 기괴하고 이런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커플이나 부부간의 싸움이 나도요. 어떤 간단한 예상치 못한 반응, 유머러스한 반응 때문에 웃으면서 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오히려 그게 효과가 좋을 때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A와 B 사이에서 자극과 반응이 계속 교류가 되면서 점점 나락으로 떨어지게 돼 있거든요. 왜냐하면 서로 자존심을 세우잖아요. 자존심을 세우고 지지 않으려고 그러고 자기를 변명하려고 그러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때 예상외의 반응이 뭐예요? 예상외의 반응 중에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인정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비난하든 아니면 건전한 비판을 하든 추궁을 하든 일침을 가하든 거기에 대해서 상대방은 당연히 이런 얘기를 하면은 반응이 저항을 할 거다. 또 나에 대해서 공격을 할 거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너무나 쉽게 인정해버리는 거죠. 인정할 뿐 아니라 그것을
예, 상대방의 말을 귀담아 들어줘요. 그럼 이제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침묵이 흘러. 그런데도 괘씸해. 그래서 계속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런데 그걸 다 받아줘. 그러면 이제 금방 이게 꺼져요. 꺼진다고요. 이게 이제 예상치 못한 반응 중에 하나죠. 꼭 유머가 될 필요는 없어요. 이 유머를 잘못 구사했다가는 더 큰 공격을 받을 수도 있죠. 이거 적당히, 이거 연습을 통해서 이 감각이 있거든요. 어떤 상황에서 유머가 들어가면 상황이 반전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것도 잘 보면서 하셔야지 상대방이 지금 에너지가 펄펄 끓고 있는데 거기에 대고 유머를 구사한답시고 혼자 웃고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 이제 기름 붓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건 잘 분별을 하셔야 되는데 유머가 통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 타이밍이 있어요. 이제 그거는 그때 구사하시면은 효과가 좋아요. 그것도. 근데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이 에너지의 흐름을 잘 아셔야 돼요. 어쨌든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펜듈럼에 걸려든 거기 때문에 이 펜듈럼이 요구하는 방향이 계속 있어요. 그게 상대를 통해서 에너지가 올 거란 말이에요. 계속 내가 이 굴레를 못 벗어나게 만들어요. 갈등 상태에서 벗어나고 싶지만 벗어나지 못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자존심이 될 수도 있고 억울한 게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계속 한마디 더 하잖아요. 한마디 더 하면 이제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계속 한마디 더 얹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있다고 또 뭐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상황을 잘 극복하려면 인정하는 게 효과가 되게 좋단 말이에요. 인정하는 게 쉽게 인정하는 거, 빨리 인정하는 거. 그러나 장난스럽지 않게. 그런 이제 예상치 못한 반응이죠. 그리고 나서 순응하는 반응, 갑자기 친절하게 대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급변하게 상황을 바꿔줘야 돼요. 에너지를. 그러지 않으면 이 상황이 오래 지속됩니다. 그러면 이제 지난 시간에 말했던 대로 2차, 3차 국면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펜듈럼이 완전히 이제 포획을 해버린 거죠. 그럼 이제 그 관계가 계속 유지가 됩니다. 왜냐하면 펜듈럼은 빨대 꽂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잘 이 에너지 흐름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에너지를 꺼트리는 방법이 있다. 관계 속에서 내가 무시할 수 없을 때 그 반응 중에 가장 보편적이고 쉽게 할 수 있는 반응은 빨리 인정하는 거다. 그리고 상대방의 말을 빨리 존중해 주는 거다. 그리고 완전히 내가 무릎을 꿇어버리는 거죠. 고개를 조아리는 겁니다. 이 효과가 좋아요. 예. 근데 이거를 이제 내적 중요성에 강하면 그거 하기 어렵죠. 내가 왜 이래야 돼?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우리는 항상 펜듈럼 상황을 인식해야 돼요. 펜듈럼은 그걸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너의 자존심. 자존심을 건드린다고요. 그러면 그걸 못해요. 그게 이제 펜듈럼의 굴레에 빠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벗어나는 방법은 빨리 그 상황을 인정해버려라. 그리고 할 수 있다면, 에너지가 조금 우위를 점하고 있다면 의외의 반응, 예상치 못한 반응으로 반응을 해라. 그게 유머가 될 수도 있고 유별난 게 될 수도 있다. 어쨌든 예상치 못한 반응을 해라. 그러면 그게 효과가 나타납니다. 네. 갑자기 오래 삐져 있어야 되는데 금방 풀고 친절하게 대해준다든가 그러면은 상대방의 몫으로 돌아가요. 상대방이 한참 유지를 한단 말이에요. 내가 화나 있어야 되는데 쟤는 왜 저러지? 근데 그것이 혼자 좋으면 안 되고요. 고개를 조아리는 거죠. 그러면 금방 마음이 누그러지면서도 한동안 유지를 해줍니다. 이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근데 내심 마음은 누그러져요. 그러고 나면 상대방도 미안해지는 거예요. 원래 그 미안한 감정은요. 내가 먼저 고개를 조아리고 내가 무릎을 꿇어버리면 그럼 그 다음엔 상대방이 미안해져요. 그것 때문에. 원리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항상 내가 먼저 져줄 수 있는 사람. 그게 사실은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대부분 애들이 안 지려고 그러죠. 애들은 안 지려고 그래요. 지면 진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어른이 될수록 지는 게 이기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지혜로운 말이죠. 그래서 이 에너지 원리로 그렇게 설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펜듈럼을 꺼트리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이것을 적용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이게 일관계, 가족관계, 가정에서의 관계, 지인들과의 관계, 어디서든지 인간관계 속에서 적용하기가 아주 좋아요. 여러분들이 막 떠오르는 게 있을 겁니다. 갈등이 없는 사람은 없잖아요. 오늘도 어떤 갈등을 일으키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런 방식을 적용하는 것을 연습을 한번 해보십시오. 연습을. 그러니까 사실 직접적인 인간관계 속에서 직접 주고받는 거 없이 영향을 받는 펜듈럼은 그냥 무시하면 되지만 엮여버린 상황에서 일어난 갈등에서는 이러한 방식을 적용해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평상시에 여러분 그 창의성과 관련한 연습을 하시는 게 좋아요. 창의적인 사고, 창의적인 성격을 가지신 분들이 그래서 유연하단 말이에요. 융통성이라고 그러죠. 유연성. 특정한 기준을 지나치게 고집하지 않고 여지를 두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유연하잖아요. 그래서 펜듈럼이 쉽게 안 걸려들어요.
그래서 트랜서핑을 모르시는 분들이라도 창의성이 강한 사람, 창의적인 사고뿐 아니라 창의적인 성향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 유연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펜듈럼에 쉽게 안 걸려듭니다. 천성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있죠. 이게 부족하신 분들은 창의성을 많이 함양을 하십시오. 창의성은 개발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개발할 수가 있어요. 제가 후천적으로 창의성을 많이 개발한 사람이거든요. 배우고 강의를 하러 다니다 보니까 오히려 제 창의성이 좋아져 버렸어요. 그래서 창의성 검사를 하면 제가 굉장히 높게 나오곤 하는데 그 창의성 검사를 통해서 또 연습을 많이 했죠. 창의성은 개발이 됩니다. 후천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창의적 사고를 기르면 단지 어떤 창의적 문제 해결에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창의성을 개발하면 실제 여러분들의 삶이 훨씬 더 행복해져요. 그래서 창의성은 행복을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 창의성은 긍정심리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긍정적 사고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창의성은요, 모든 사고력의 요인 중에 가장 상위, 고차원의 사고고요. 가장 적극적인 사고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창의성에 관심을 기울이고 이것을 개발하고 함양하는데 관심을 기울이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트랜서핑에 매우 도움이 되는 밑바탕이 됩니다. 그래서 트랜서핑의 바탕이 되는 사고가 있다면 긍정적인 사고, 그 다음 창의성, 이런 것들이 되겠죠. 이런 토양이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은 트랜서핑 하기가 쉬워요. 그리고 펜듈럼이 별로 없거든요. 펜듈럼이 별로 없거든요. 영향을 쉽게 안 받거든요, 이런 분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긍정적인 사고, 이것은 이제 오해가 들어가 있을 수 있는데 제가 말하는 건 정말 바른 긍정심리입니다. 왜곡된 긍정심리가 아니라. 그래서 긍정적인 사고, 창의적인 태도, 이런 것들을 관심을 좀 기울여 보세요. 이 창의적인 사고는 또 뭐와 관련이 있어요? 유머와도 관련이 있어요. 물론 긍정적인 사고도 유머와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유머를 여러분 또 기르는데 관심을 기울여 보세요. 이 서양 사람들은 유머 감각이 뛰어납니다. 위트가 있죠. 말 한마디에도. 그러니까 가벼운 거예요. 그 에너지를 빨리 희석시키거든요. 유머가 있기 때문에. 지나치게 심각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건강한 사람들일수록 유머를 잘 구사하죠. 이 유머는 뭐 그냥 개콘 프로 같은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위트 있는 거, 무거운 에너지를 가볍고 어두운 에너지를 밝고 이렇게 전환시킬 수 있는 게 유머 코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유머 코드를 늘리는데 한번 관심을 기울이는 것도 아주 좋아요. 그러려면 첫 번째로 많이 접해야 돼요. 유머를 공부로 하지 말고 먼저 내가 실컷 웃어야 돼요. 실컷 웃고 자주 웃으면 유머 코드로 세상을 보게 됩니다. 세상을 재밌게 보게 돼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유머를 구사할 수 있는 자신감이 생기게 되고 그게 먹히면 먹힐수록 강화가 되게 되죠. 그래서 유머도 향상이 됩니다. 위트도 향상이 돼요. 이것을 제대로 배우기만 해도요,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굉장한 윤활유가 됩니다. 억지 유머 말고요, 대화 중에 자연스럽게 유머를 구사하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을 가볍게 웃게 만들면서 무거운 에너지를 가볍게 만들어서 서로 간의 에너지 조율이 빨리 일어나요. 그래서 유머라는 것도 상당히 괜찮다. 제가 한때는 그래서 제 스스로를 유머를 강화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근데 이 유머는 뭐 그냥 재밌게 말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인간 관계 속에서 나오는 유머예요. 예, 대화를 할 때 나오는 유머죠. 이런 것을 기르기 위해서 제가 한때 했던 게 이제 재밌는 사연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뭐 컬투쇼 사연? 여기 보면 이제 세상을 좀 재밌게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이 여기 글을 올리잖아요. 근데 그걸 보고서 이제 최대한 많이 제가 웃었죠. 재밌는 사연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 억지도 있지만 진짜 재밌는 것도 많거든요. 그래서 컬투쇼 사연을 한때 집중적으로 들었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재밌게 바라보고, 그리고 또 하나가 조석의 웹툰 마음의 소리 있잖아요. 이거 전설 같은 웹툰이죠. 효과가 있더라고요, 나름. 그래서 유머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관심을 기울여 보면 좋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이게 좀 엉뚱한 상상하는 것도 괜찮아요, 여러분. 만약에 뭐뭐라면 이런 질문이 있죠. 그런 질문을 많이 만들어 보세요. 만드는 것 자체로 이 상상적인 사고가 자극이 되고요. 그 질문을 만든 다음에 거기에 답을 해보는 것도 상상력에 촉진하는데 도움이 되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에너지를 꺼트리게 되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 펜듈럼이 이만한 에너지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달려드는데 여러분들이 이것을 꺼트렸다. 그럼 이 에너지는 고스란히 여러분의 에너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펜듈럼의 게임에 휘말리지 말고 이것을 잘 꺼트리면은 그만큼 여러분들이 자신감이 상승하고 환경에 대해서, 현실에 대해서 통제력이 강해지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적용을 많이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머리로, 책으로만 이해하시면 전혀 도움이 안 되고요. 이 펜듈럼은 정말 실전이거든요. 실전에서 하나하나 다 적용을 해보십시오. 실수를 통해서 배우고 실패를 통해서 배우는 거니까 안 먹히더라도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자꾸자꾸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너무 큰 상황에서 적용하기 어렵잖아요. 처음에는 만만한 상황, 쉬운 상황에서 적용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게 통합니다. 통하는 걸 확인할수록 그 에너지가 여러분께 되는 거예요. 여러분께 되기 때문에 펜듈럼이 오면 두려움이 없죠. 왜? 그 에너지만큼 내가 통과시키면 내게 된다는 걸 아니까 오히려 펜듈럼아 와라 이거죠. 환경에 대한 통제력이, 현실에 대한 통제력이 더 강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 후반에 또 얘기하는 게 있는데요. 이제 책을 읽으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책을 읽으면서 보충을 하도록 할게요. 75페이지입니다. 펜듈럼이 그냥 지나가게 할 수가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펜듈럼을 간단히 무시하거나 피할 수 없는 경우다. 얘기했죠. 인간관계에서 서로 간에 엮여있는 관계에서 펜듈럼의 에너지가 포획되려고 할 때는 어떤 경우에는 내가 어떻든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어요. 그럴 때는 펜듈럼을 꺼트리는 방향으로 반응을 해라. 77페이지 맨 밑에 줄입니다. 펜듈럼을 끄는 데는 유머 감각과 창조적인 상상력이 크게 도움이 된다. 짜증을 놀이로 바꿔보라. 그래서 유머 감각과 창조성이 도움이 된다. 78페이지 중간입니다. 물론 분노에 휩싸여 있을 때 자신을 제어하기란 쉽지 않다. 이런 순간에 무엇보다 가장 어려운 것은 이것이 단지 당신으로부터 에너지를 끌어내려고 애쓰는 펜듈럼뿐이라는 사실을 상기하는 것이다. 일단 여러분들이 이 펜듈럼에 반응을 하기 시작해서 끌려가기 시작하면 깨어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상황 인식을 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에 관찰자의 입장을 견지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관찰자 입장을 벗어나는 순간 여러분은 그 캐릭터, 그 역할, 시나리오에 빠져들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펜듈럼이 끌고 가려는 시나리오에 빠져버리면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지금이 어떤 상황이지? 어디로 가고 있지?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펜듈럼이 어떻게 나를 포획하고 있지? 이 상황을 잘 인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 멈추라고 그랬죠? 일단 멈춤. 79페이지. 최소한 약간 불쾌한 일에 대해 이상한 방식으로 반응하기를 한번 시도해보라. 예. 왜 그래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마음에 안 들면은 자꾸 지적하지 말고 아이고 이 성공할 놈 뭐 그렇게 얘기하라고도 하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반어법을 사용하는 것처럼 반어적인 예상하지 못했던 반응을 해주라는 거죠. 이제 에너지를 상쇄시키는 거예요. 공명 주파수와는 다른 주파수의 산염 에너지를 방사하면 당신은 펜듈럼과 공명하지 않는 상태가 된다. 그러면 당신에게는 펜듈럼이 꺼지게 되고 그 결과 펜듈럼은 당신을 건드리지 않고 평화롭게 내버려 둔다. 그렇죠? 이 에너지는 고스란히 여러분께 되는 겁니다. 누군가 당신을 괴롭히고 문제를 일으킨다면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무엇이 부족한지를 진단해보라. 그런 다음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상상한다. 네, 이거는 이제 아까 설명 안 한 부분인데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상대방이 나를 자꾸 자극을 해요. 이 펜듈럼이 배후에 있는 거죠. 계속 나를 건드려. 귀찮게 해. 감정을 일으켜 자꾸 생각을 일으켜. 피곤하게 만들어. 자꾸 날 엮어들게 해. 자,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 우리가 직접 반응하지 않고 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이거는 상대방이 필요로 하는 에너지 먹여주기예요. 펜듈럼이 나한테 요구하는 반응이 있단 말이에요. 원하는 반응이 있단 말이에요. 이 펜듈럼이 누군가를 사용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이 되겠죠? 그 사람이 나한테 원하고 요구하는 반응. 이 사람이 그것을 통해서 만족했을 때의 모습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내가 상상을 해주는 거예요. 반응을 해서 끌려다니라는 뜻이 아니라 상상으로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해주는 거예요. 상상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에너지를 먹여준다고 그래요, 이거를. 이 사람이 원하는 상태, 이 사람이 만족하는 상태, 원하는 것을 이룬 상태, 그것을 내가 상상으로 먹여주는 거예요. 근데 꼴 사나울 땐 이렇게 하기 어렵단 말이에요. 꼴 보기 싫은 사람을 원하는 상상을 해주면 싫잖아요. 근데 이걸 해주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걸 할 수 있는 에너지가 어느 정도 돼야 되고 또 실제로 해봐서
도움이 된다는 피드백을 받아야 이게 더 잘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험을 한번 해보세요. 이 사람이 만족한 상태, 원하는 것을 이룬 상태, 이 상황을 상상을 해줘라. 일종의 펜듈럼에게 의도적으로 에너지를 주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다 빼앗기지 않죠. 어느 정도 에너지를 주면 먹고 떨어진다. 이 원리입니다. 네, 더 이상 나를 건드리지 않고 태도가 달라진다. 네, 이게 이제 이 부분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도 실험 삼아 한번 해보십시오. 뭐 효과가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는데 없는 건 이유가 있죠. 그거는 이제 케이스마다 다른 거기 때문에 상황을 살펴야 되는데 효과가 있습니다. 이것도 해보면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반감을 가지면서 하면 효과가 없고요. 기꺼이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기꺼이 그 상상을 한다는 것은 이미 내 에너지가 그걸 통해서 휘둘리지 않는 상태를 점유를 하게 돼 있어요. 이미 그 상상을 하는 것 자체가. 그리고 그 상상을 함으로써 나는 상대방의 행동에 대한 저항이 사라져요. 그만큼 사라져요. 저항감이 이 에너지로 가버리거든요. 그래서 내가 억지로 싫은데 이거를 하는 건 효과가 없어요. 그건 놀부심보죠. 그럴 때는 안 하는 게 나아요. 왜냐하면 그 본심이 전달이 되거든요. 거울의 법칙에 따라서. 억지로 마음속에서 반감이 드는데 생각으로 억지로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마음과 영혼의 일치 상태에서 기꺼이 그걸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에너지 필요한 기법입니다. 이거는 에너지가 어느 정도 필요해요. 여기 나오죠. 상상을 통해서 에너지 차원에서 해결해 버리는 것이다. 당신은 펜듈럼에게 에너지를 준다. 그러나 그러지 않았을 경우에 빼앗길 수 있는 것에 비하면 아주 조금만 준다. 먼저 그에게 멋진 장면을 상상함으로써 에너지를 먹여주라. 그러면 그는 당신을 위해 무슨 일이든 다 해줄 것이다. 네. 일종의 그 나중에 나오는 프레일링 기법도 이 원리예요. 에너지를 먹여주는 것, 상대방이 원하는 걸 해주는 것. 프레일링 기법은 행동으로 하는 거라면 지금 나온 건 에너지 먹이기 기법은 상상으로 하는 겁니다. 그 차이를 아시죠? 82페이지 마지막이에요. 펜듈럼이 그냥 지나가게 하거나 꺼버리는 테크닉은 심리학자나 정신과 의사들도 전문적인 요법으로서 널리 사용하는 것이다. 예, 공감대와 경청, 수용, 공감, 반영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트랜서핑의 에너지 원리를 잘 이해하면은 심리학의 원리를 기법을 일일이 몰라도 효과를 볼 수 있고요. 그것을 더 깊이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 원리를 터득하면은 이게 이런 원리 때문에 이렇게 작동하는구나 라는 이해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훨씬 본질적인 걸 배워나갈 수 있죠. 확실히 이 맥락을 잡고 알고 적용할 수 있는 단계에 들어가시면 훌륭한 지혜로운 나침반이 돼요. 이게 지도와 나침반이 있으면 방향을 잃지 않고 길을 찾아 나갈 수 있듯이, 또는 등대와 같이 길을 잃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것처럼, 또는 뭐 내비게이션이 될 수도 있죠. 그러한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트랜서핑이 굉장히 중요한 뼈대 역할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것을 놓고 다른 것들이 이제 살이 붙는 거예요. 심리학적인 것도 여기에 살이 붙고요. 다른 여러 가지 좋은 자기계발의 원리들, 법칙들, 기술들, 그런 게 다 여기 살이 붙는 거예요. 굉장히 깊이가 있는 원리를 다룬 게 바로 트랜서핑 원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트랜서핑 책만 보면은 약간 그 총론이라고 그러죠. 일단 총론 또는 원론 그런 느낌이 나죠. 강론이라기보다는. 그래서 이론서의 느낌이 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려워할 수 있는데, 이렇게 원리를 잘 이해하신 다음에 실전에서 여러분의 현장에서 조금씩 적용을 해 보십시오. 적용을 하면 이것이 통합니다. 통하는 걸 알면 이것이 훨씬 더 생활에 더 녹아 들어가게 되고요. 더 녹아 들어갈수록 여러분들은 더 책을 볼 때 훨씬 더 이해가 빨리 깊이 넓게 확장이 되게 돼 있고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다 보면 이제 트랜서핑이 여러분들께 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의 삶의 일종의 원리가 되는 거죠. 삶의 지혜가 되는 거예요. 에너지 처세술을 얻게 되는 거죠. 마치 여러분들의 비서와 경호원을 두게 되는 것과 같아요. 에너지 차원에서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일에 방해를 받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원치 않는 일로 휘청거리더라도 빨리 돌아올 수가 있는 거죠. 얼마나 좋아요. 이게 돈 버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무엇을 하든 간에. 여러분들이 어떤 영역에서 무엇을 하든 간에 이 원리를 아시면 여러분들이 크게 벗어나질 않아요. 굉장히 지혜로운 등불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년에는 더 많은 적용을 시도해 보시고요. 잘 안 되시는 게 있으면은 질문을 해 주십시오. 오픈챗을 통해서 질문을 해 주시면, 구체적인 질문을 해 주시면 제가 또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케이스마다 다르거든요, 이게. 그래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만큼 받으시고,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트랜서핑을 여러분들 걸로 만들어 가시기를 기대를 해봅니다. 이 트랜서핑 강독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 그리고 심리맨 채널을 최근에 접하신 분들은 플레이리스트 재생 목록에 가시면 트랜서핑 강독이 완료된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들을 골라서 볼 수도 있고요, 또 몰아서 볼 수도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필요한 대로 이용을 하시고요. 페이지도 적어 놨으니까요, 페이지를 따라서 보충을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책도 반복해서 읽으시고요, 영상도 반복해서 볼수록 계속 새로운 게 들어올 겁니다. 책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책은 한 번 읽고 끝나는 책이 아니라 곁에 두고 여러분들께 될 때까지 계속 반복해서 보면 계속 새로워지고 깊어지는 책이니까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현실에 적용을 하셔서 여러분들의 삶의 변화와 번영을 가져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좋은 소식 있으면 저에게도 나눠주시면 또 소개를 해드리고 다른 분들에게도 격려가 될 수 있도록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소식이 아니더라도 실패 사례 또는 잘 안 되는 거, 또 어려움 속에 계신 분들 무료로 텍스트 상담 가능하니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크리스마스 시즌이 가까이 오고 있는데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뭐 5명 이내로 모이라고 그런 것 같은데 거의 뭐 3단계 수준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힘든 연말, 힘든 겨울을 나고 계시는데요. 어쨌든 뭐 여러분 어떤 상황이든 여러분들 항상 도약을 위해서 잠시 움츠리는 시기라는 생각 잊지 마시고요. 계속 꾸준히 마음 관리하시고 실력을 쌓으시면서 시간을 허투루 사용하지 않고 이 시간을 여러분들에게 최대한 유용하고 유리하게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외부에 너무 많이 눈을 돌리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가야 할 방향을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채워나가는 시간으로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곳이 이제 여름이 다 됐기 때문에 이제 크리스마스 시즌이 곧 뉴질랜드의 큰 휴가 시즌이거든요. 그래서 이미 이제 휴가 시즌에 돌입을 했습니다. 저도 뭐 일주일 정도 휴가를 갔다 올 것 같은데요. 그때 또 여러분들 영상으로나 아니면 게시판을 통해서 저의 상황을 알려드리고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또 인사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미리 생각나는 대로 2020년 여러분들 함께 심리맨 채널 함께 해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내년에도 더 다양한 콘텐츠로 여러분들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있고요. 또 새로운 모습으로 보여드리고자 하는 것도 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느리더라도 할 건 다 하니까 기다려 주시고 여러분들 필요한 만큼 얻어 가시기 바랍니다. 묵묵히 응원해 주시고 마음으로 지원해 주시는 분들 제가 다 느끼고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진심으로 여러분들의 변화와 번영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심리맨이었어요. 심리맨 상담소를 온라인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심리맨 개인 상담은 유료로 진행되고 있고요. 심리맨 네이버 블로그에 가시면 자세한 안내가 나와 있습니다. 찬찬히 읽어보시고 마음이 끌리시는 분, 상담을 이용하고자 하시는 분은 오픈챗이나 이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